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엔톡이 마련한 집요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여야 정치 리더들이 오늘도 함께했는데요. 국민의힘 류재화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류재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새로운 생각 연구소 조상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새로운 생각의 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죠. 판결이 일단 옳고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워낙 또 많이 나왔고 그 사안이 또 복잡하고 또 그 시각에 따라 엇갈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입장과 의미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밖에서는 그 방대한 그 사건의 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만 그 판결의 의미 정도는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거든요. 네. 이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당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네 번째,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을 민주당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정치인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파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의미는 그렇고요. 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이 판결을 가지고 너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기대거나 아니면 여기에 너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민생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횡행했었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직전에 검찰총장, 우리나라의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0.73% 차이로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모든 공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과 검찰이 제1야당 대표한테 정치적 박해를 넘어서 정치적 생명을 끊는 그런 사법적 판단을 만들도록 했죠. 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분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반응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보수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정규재라는 선생님이 그렇죠. 글을 쓰셨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아예 없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는 그 국민주권 국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문제고 유권자의 선택의 결과를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은 법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죄, 그러니까 나가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말해서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도 다 아시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는 뭐 장모님이 뭐 10원도 받은 바 없다 그랬죠. 그 뭐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 그랬죠. 김만배 모른다 그랬죠. 근데 김만배 씨 누나인가요? 그분이 아버지 집 사줬고 그 모녀는 도이치모터스에서 23억을 받아들이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임기가 끝나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법원의 결정은 존중을 하지만 앞으로 2심, 3심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이 되지 않은 자에게 가혹한 처벌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또 그런 발언도 당연히 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장관한테 10원 한 장 준 적도 없다라든지 수많은 발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동일선상은 아니죠. 기소가 됐고 안 돼 있고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방어하신다면? 이게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는 사실 간단한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발언 하나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 전후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 가지고 말 몇 마디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기는 건 지금 적절하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조상호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뭐 당선 낙선인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미국엔 없다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당낙선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1심 판결에 나왔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판결문의 내용이거든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발언, 특히 주관적 의견 표명을 지금 법으로 처벌하는 게 지금 이번 판결의 문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에 두 건은 그러니까 이 후보자 토론이 아니라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그 판사가 아주 뭐 멋있는 말을 하셨던데, 민의를 왜곡했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방송 토론이나 아니면 선거 과정의 유세라든지 이런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죠. 이분 실형 살았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그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했던 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 죄를 묻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근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판결이 옳으냐 그러냐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또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저 하나만 말씀.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이번 사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아마 역사에 남을 판결인 것 같습니다. 뭐 민심과 역사의 법정까지 이재명 대표는 운운했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구축해온 게 이재명 대표고, 그래서 사실 여의도의 사실상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도는데,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무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가당키는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권력이 없는 무권, 우리 일반 서민들과 같은 약자였다면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인 최민희 의원이나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이번에 판결 선고나고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주당 내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 라는 그것까지 했어요.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는 신의 사제다라고 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넘어서 신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판결이야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되는 걸 막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되는 상황을 막는 판결이라고 해야죠. 뭐 말씀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계속하기 좀 그런데 제가 지난 총선 과정에도 저희 지역의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중앙당에도 제가 좀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여야가 좀 같이 좀 반성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이른바 이제 정치의 사법화 현상입니다. 정치 과정에서 벌어진 것을 자꾸 법원으로 가서 법으로 서로를 단죄하려고 하는 현상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좀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권력기관을 한 5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또 경찰청장,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감사원장이죠. 근데 저는 이 5 자리에 한해서는 한 5년 정도 선출직에 출마하는 걸 좀 제한하면 어떨까? 이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오늘 유권무죄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전에 검찰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어. 이분 입장에서 어떻게든 야당을 공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검찰이 계속 동원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사법부는 동조하고 있고. 근데 저희 민주당도 그럼 과연 이런 정치의 사법화에서 그동안 자유로웠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헌법재판소 관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저희 민주당이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걸 공무단임권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도 있는데 선출직 도전을 제한하는 거는 사실은 헌법적 권리하고 좀 충돌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5개의 기관, 감사원장이나 특히 감사원장하고 검찰총장 출신들은 지금 벌써 대선 도전을 2번이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네, 선출직 임명권까지 얘기하는 오늘 얘기가 네. 25일은 사실은 더 지금 위증교사.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혐의를 네. 판결이 있죠. 더 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5일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위증교사라는 죄가 아까 미국에 허위사실 공표죄 없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정규죄라는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법방해죄는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의 일을 방해하는 굉장히 악질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더 중형이 예상되는데 아마 징역형 이상이 나올 겁니다. 징역형 이상이 나오고 이번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법정 구속이 되느냐? 이미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 가서 이제 설명해서 통과시킨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있어요. 그 효력이 회기가 지났고 지금 국회가 21대에서 22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이제 검사로서 그런 법률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판사가 얼마든지 법적 구속을 해도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근데 국회 체포 동의안 와도 이번에 또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뭐 법정 구속 뭐 흔한 용어지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얘기예요. 이게 정말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법정 구속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죠? 지금 어쨌든 또 민주당에서는 시간이 지났어요. 또 그 회기간이라고 그러죠? 임기가 또 지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법정 구속 아니 더 세게. 그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 말고는 이제 민생은 사실상 이제 방조 상태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정권 유지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조언을 하고 고언을 해도 지난번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아마 국민의힘 우리 유재호 위원장님도 원외위원장님이시지만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겠다 아마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우리 위원장님처럼 법조인이 아니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위증교사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말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한 게 저는 워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핵심 쟁점이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 달라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법원이 판단해서 뭐 이 사람을 감옥으로 가둬야 된다 아니면 야당을 완전히 과거의 유신 때 같은 그런 정치적 포갑을 해야 된다. 그거를 아무 문제 없이 얘기하는 정당과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근데 결국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님이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와 BBK의 소유자라고 발언해가지고 실형을 살았어요. 실제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검찰이 못 밝혔던 특검에서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게 밝혀져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단죄를 받았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제 신격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정평이 난 조상호 부시장님까지 이제 편향적인 말씀을 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됐어요. 뭐냐면 지금 위증교사죄의 주된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일 좋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변론 요지서를 한번 참고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할 때 이렇게 거짓말 좀 해주세요라고 위증교사하는 교사법은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 법정 구속 얘기가 나오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자꾸 사법부를 이렇게 겁박하려고 들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질이 반성의 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거리로 나서고 국회 의정 활동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허비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구나 하면서 더욱 강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왜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자초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다 이 네.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 모든 행정은 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헌법, 네. 헌법 심판 뭐죠? 헌재. 헌법재판소. 예, 헌재에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의 방향이 또 예. 바뀐 적도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또 정치 행정이 지나치게 사법에 예속되는 건 또 굉장히 저는 절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그만하고 헌법재판소 그만 가자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걸핏하면 검사 탄핵하자, 뭐 장관 탄핵하자, 방통위원장 탄핵하자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탄핵 심판이 몇 개입니까? 그것도 정치 사법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게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 한쪽은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한쪽은 지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아까 저한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또 우리 지역위원장님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더 이상 나라가 이렇게 표류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물론 대통령 개인이나 일가한테는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통령 자제들이 구속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은 우리 헌정 질서가 그걸로 중단되거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범죄는 수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그거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 하면 되고 지금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지금 넘은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계속 국민의 뜻을 반하게 한다. 저는 아마 이번 이제 세 번째 특검이거든요. 이번 결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근데 옆에 지금 네. 국힘위원장이 나와 네, 계신데 네. 국힘에서 이탈표가 있어서 그 이탈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대로 가면 대통령께서 이제 탈당을 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탈당을 하는 순간 이제 바로 특검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자꾸 없는 죄를 만드니까 특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밝혀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말씀처럼 부인이나 자기 일가의 죄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혐의를 벗는 거거든요. 훨씬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쟁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생 문제 아니면 뭐 경제 문제 이런 거에 이제 임기도 이제 절반 남았는데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았거든요. 좀 한동훈 대표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결단을 좀 내려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 아주 이탈표 절대 안 납니다. 이탈표 네, 이탈표 절대 안 나고요. 한 명이죠. 이탈표 그 말고는 이탈표 안 나고 공개적으로 이제 다른 뜻을 표명하신 분 말고는 안 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상호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 이상 나라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전제인데 그러려면 정치 쟁점화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자꾸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특검법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특검법이 무소 불위의 절대 반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던. 그렇죠.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예, 했죠.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 그러면은 뭔가 민주당의 어떤 태도 변화가 있는 건가? 정치 쟁점을 좀 덜 하고 싶은 건가? 한번 봤어요. 웬걸요? 거기다 비토권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3명을 추려서 예를 들어 3명을 추려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뭐 그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는 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이겠죠. 제3자 추천 특검법이겠죠. 근데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3명이 다 민주당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세게 수사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비토를 합니다. 다시 추천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올 때까지 다시 추천해. 이게 공정한 제3자 특검법입니까? 근데 이건 눈 가리고 앙이잖아요. 근데 그건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예. 예?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미 발의가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지금 저희 국민의힘 쪽이랑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지금 뭐 민생 현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한치의 어떤 그 변함이 없어요, 스탠스에. 계속 그저 확실하게 자기네 입맛에 맞게 수사할 수 있는 불공정한 특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법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좋은 말씀인데 그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상피제라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는데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빠져나가요. 지금도 아마 그 무슨 위원회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척 사유가 된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은 대통령과 그 부인을 둘러싼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대통령님한테 그냥 야당의 제안을 그냥 수용을 하셔라. 응? 그러면 국민들도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죄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 민주당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명태균이라는 분을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갑툭튀. 명태균 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공은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성공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염려하는 게 제3자가 없는가.
지금 이런 분들이 아니 또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또 유죄가 다른 있습니다, 누군가 유죄가.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세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절대 반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가장 빠른 정상화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하고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접 한번 얘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관계자를 빼는 걸로 따지면 민주당부터 빠져야 돼요. 아니 애초에 민주당이 죄를 진 게 아닌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자꾸 법안을 특검을 내니까 이건 상권 분리에 맞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던 상피제요? 거기 그 취재도 맞지가 않아요. 아니 죄를 본인이 져놓고. 아유, 그건 단정할 일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사실은 명태균 얘기도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명태균의 폭로가 정말 민주당으로 봐서는 무슨 뭐 꽃감 빼먹듯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입으로 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수준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정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 또 심각한 육성이 나올까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고 뭐 민주당에서 방대한 양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니 그건 지켜볼 일인데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 명태균이라는 한낱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국정이 표류하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의 의혹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거는 끝을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본인의 역량을 과시하려고 하는 정치 브로커의 아주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언론사들이 껴서 그 명태균 씨가 흘리고 있는, 지금은 이제 구속됐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그 말들 한마디 한마디를 쫓아서 지금 뭐 단독 보도 형식으로 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일이 아니라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기괴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와서 이거를 화면에 비춘 사건이 있었어요. 도무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거죠. 예. 아마 그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아마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어떤 주술을 맹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발굴했달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김건희 여사가 준 거는 그런 주술적인 대화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다라는 지금 명태균 씨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천공, 명태균 이분들이 하는 행동은 달랐지만 다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은 또 없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